현재의 피프티 사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계십니다. 수백억의 위약벌, 손해배상 금액, 심지어 그것이 청구 가능하며 나아가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이 멤버들에게 엄청나게 큰 빚이 드리워질 수 있다. 이 피프티 멤버들이 전홍준 대표님에게 돌아가지 않거나 전홍준 대표님이 이들을 받아주지 않을 경우 이 엄청난 금액의 천문학적 손해배상 금액은요, 이 피프티 멤버들에게 청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 청구가 혹시 될 경우, 예를 들어서 피프티 멤버들이 전홍준 대표님에게 돌아가지도 않으면서 가처분 소송을 다시 항소를 하고 설사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사소송을 진행하며 이 피프티 멤버들을 전홍준 대표님이 이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처리 났으니까 너희들 빨리 와서 활동해 라고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멤버들이 안 돌아가면 그만이니까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 이 멤버들이 우리는 계속 소송전을 진행할 겁니다 라고 할 경우 이때 전홍준 대표님이 취할 수 있는 것이 위약벌과 손해배상 금액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멤버들이 혹시라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파산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멤버들 이도저도 하다가 안 되면 그냥 파산 신청해버리는 거 아니냐. 이러한 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파산 신청이라는 것을 만약에 하게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이 피프티 멤버들이 국내 활동은 물론이거니와 해외 활동, 나아가서는 이들이 빌보드 차트를 통해 또 국내 음원 사이트를 통해 벌어들인 수많은 저작권료, 그 금액만 수십억이 될 겁니다. 그 금액에 대한 모든 것들도 전홍준 대표님에게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 그것뿐만인가요? 이 피프티 멤버들의 부모님들까지 아마 재산이 압류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피프티 멤버들이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건 전홍준 대표님과 끝까지 소송전을 벌이겠다는 이야기고, 그 과정 중에 이 부모님들의 정말 알 수 없는 의혹들이 제기됐었던 이 뒷배 세력, 전홍준 대표님을 속이고 더기버스의 안성일 씨와 손을 잡았다 또는 그런 정황 또는 증거들이 발각될 경우 이 멤버들과 부모님들에게까지 모든 압류 신청이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파산 신청해버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파산 신청이라는 건요,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자, 왜냐? 룰라의 이상민 씨 있죠? 2010년도에 징역 3년을 구형받으면서 불법 사이트를 운영했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상민 씨는 방송을 하면서 엄청난 금액의 빚을 파산 신청하지 않고 성실하게 갚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최근에 다 갚았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말이 있어요. 개인 파산이나 개인 회생 같은 경우 무조건 법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산 신청 직전에 고의적으로 빚을 엄청 만들어서 신청한 지 얼마 안 돼서 또 신청하고 이렇게 법을 악용하거나 보통은 범죄로 인한 특히 도박, 사기 이런 금전적인 것을 목적으로 한 이 범죄 행위에 얽힌 경우 99% 파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피프티 멤버들이 불법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이기 때문이죠. 이 템퍼링 사태에 만약에 멤버들이 전홍준 대표님에 대한 배임죄에 대한 형사고발과 이때까지 해왔던 모든 행태가 정말 템퍼링이라는 사기에 가까운 범죄 행위에 관련되어서 손해배상 청구액이 부과가 됐는데 이걸 파산 신청을 한다? 아마 전홍준 대표님 측의 변호단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멤버들은 이제 파산 신청도 하기가 어려운 상태이며 전홍준 대표님의 손을 잡지 않으면 아마 이 멤버들의 재산과 나아가 부모님들까지 압류 상태가 진행될지도 모르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상황입니다. 이 상태에서 엄청난 금액의 손해배상 금액은 어떻게 청구되는지도 제가 바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도 25위에 큐피드 노래가 랭크가 되었습니다. 자, 이걸 보면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25위에 랭크됐다라는 것 자체가 여전히 해외에서는 큐피드라는 노래에 큰 관심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홍준 대표님은 멤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큐피드라는 노래가 뜨면 뜰수록 몇몇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거 결국 멤버들에게 좋은 거 아니냐. 피프티 잘 안 됐으면 좋겠다. 2기 멤버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2기 멤버에 대한 부분까지는 유튜버인 제가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지금 이 큐피드라는 노래 순위가 높을수록 청취자가 많을수록 스트리밍 횟수가 높을수록 전홍준 대표님에게 굉장한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서 몇몇 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전부 다 우리가 지금 규탄해야 하는 피프티 멤버들에게 들어가는 막대한 돈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현재 전홍준 대표님은요. 인터파크에서 받은 수십억의 금액 중에 60억 원을 이 멤버들에게 올인했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러고 나서 벌어들인 수익금 저작권료 정산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저작권협회에서 지급을 보류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 가처분 결과가 기각 처리가 됐기 때문에 이 금액이 다시 지급될지도 모를 일입니다만 중요한 건 이 어트랙트라는 소속사는요. 이 피프티 멤버들을 통한 음원 수익이 대부분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멤버들의 이 활동과 멤버들의 큐피드 노래가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져야 이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님에게도 수익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것이 멤버들을 더 위하는 행동이 아니냐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 이 큐피드라는 노래를 부른 피프티 멤버들보다요. 소속사인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님에게 가는 수익률이 훨씬 높습니다. 거의 60% 이상이 전홍준 대표님에게 기본적으로 가게 되어 있고요. 아시다시피 계약서에 이 멤버들과 전홍준 대표님은 특히 이들의 활동에서 오는 수익 구조를 7대3으로 이미 규정 지어놨습니다. 그러니 이 큐피드라는 노래가 25위가 아니라 2위, 1위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벌어들이는 해외, 국내에서의 음원 수익 70%는 다 어트랙트 소속사로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큐피드라는 노래 일각에서는요. 스밍을 더 많이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만큼 피프티 멤버들만이 아니라 전홍준 대표님에 대한 응원이요. 안 그래도 강력했는데 이제는 그 응원의 가속화 그리고 그 응원의 단위가 훨씬 더 폭등해 있는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피프티 멤버들에 관련하여 충격적인 위약벌에 대한 이야기까지 공론화가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는 단순 예측이었는데 거의 확실한 공론화가 되기도 했고 나아가서는 여기에 관련된 여러 사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가처분이 기각됐고 피프티 그리고 전홍준 대표님과의 극적 재회가 과연 가능할까? 제가 오늘 오전에도 올려드린 영상에 이 내용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후반부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글쎄요. 아직까지 입장 표명을 명확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 중에는 아마 확실한 입장 표명을 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전홍준 대표님에게 돌아가기보다는 결국 항소 신청을 하여서 대표님의 곁을 어떻게든 떠나려고 하는 움직임만을 보일 가능성이 너무나 지대하게 높다라는 반응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칼럼이 나왔어요. 피프티 사태 증거는 어디로 갔는가? 자, 기각 처리가 났죠? 피프티 멤버들의 이 주장에 시당초 의심이 제기됐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연예계 분쟁에서는요, 여론전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데요. 법적인 판단보다도 대중의 정서가 연예 활동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오늘 공개된 이진호 유튜버의 영상을 보면은 이 피프티 멤버들이 빠르게 이 가처분 소송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통해서 자신들의 감정 고소를 했던 이유가 이 모든 여론 자체가 법원에서 판단했을 때 뭔가 피프티 멤버들을 불쌍하게 보는 대중들, 정말 전홍준 대표가 저렇게 멤버들에게
배임 횡령으로 형사고발까지 받는구나.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시사고발 프로그램에서 정말 멤버들이 안타까운 일을 당했구나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사태를 주목하고 있는 수많은 대중들이 있는데 어떻게 재판부가 그 여론에 영향을 안 받겠냐라는 겁니다. 물론 사법부는요. 그런 외압과 여론에 휘둘려선 안 됩니다만 우리가 현실적인 실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많은 것을 감내해야 하는 것은 재판부의 판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판사 입장이라면 여론이 피프티를 옹호하는 쪽으로 흘러갈 경우에 이거 가처분 인용 기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도 많이 나왔어요. 이진우 유튜버 영상에도 나왔다시피 사법부가 이번 사태의 인용 결과가 아니라 확실하게 기각 처리를 한 것은 전홍준 대표님이 준비한 확실한 팩트를 근거로 한 여러 자료들도 존재했지만 무엇보다도 여론전이 역풍이 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말을 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 피프티 멤버들을 위한 여론이 더욱 많이 가속화가 됐다라고 가정을 해보자면 이거 인용 결과 안 내고 기각 처리했을 때 얼마나 많은 대중들이 분노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나라 사법부조차도 이 사태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것이 알고 싶다가 방송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론은 역풍이 불기 시작했고 이 멤버들에 대하여 엄청난 비판과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황당무계한 진술들, 증거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많은 대중들은 피프티 멤버들에게 확실하게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니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하여 안성희 씨가 연루가 되었는지 아니면 더기버스는 자신들의 입장 표명만으로 배기사가 인터뷰를 했죠. 충분히 여론을 뒤집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불어 피프티 멤버들의 부모님까지 그리고 전홍준 대표님 어트랙트 회사의 내부 고발자란 사람들까지 등장했지만 결과는 역풍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사태가 최악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연예계 분쟁에서는 하물며 정치도 그런데 연예계라고 다르겠습니까? 법적 판단보다 대중들의 정서가 이 연예인 활동, 연예계 활동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통은 확실한 근거가 있다면 언론이나 SNS를 통하여 이것을 공개하고 이 여론전을 유리한 방향으로 끌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피프티 멤버들은 여론의 맹비난을 당하면서도 침묵했기 때문에 증거가 정말 충분히 있는 건가? 라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속단할 수 없었고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중립기여를 받고 있었던 분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기각 처리가 나면서 이 모든 것이 결정적 증거가 없었던 자신들의 주장에 불과하구나 라고 많은 대중들이 판단한 거죠. 얼마 전 그것이 알고 싶다 역시 피프티 사태를 다루면서 멤버들을 일방적으로 두둔하는 내용을 내보냈고 이것이 역풍이 불었다.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이요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요. 소속사의 잘못으로 아이돌이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현실은 여전합니다만 동시에 아이돌의 잘못으로 소속사가 망할 수도 있겠다. 정반대의 갑가을이 완전 뒤바뀌는 새로운 인식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프티법도 발의를 예고한 거죠. 일방적인 강자와 약자가 아니라 서로 상대의 목줄을 쥐고 있는 형국이다. 이럴 때 중요한 건 공정성과 윤리성이다. 어느 한쪽만 약자니까 무조건 두둔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를 확실하게 따져야 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상태가 결국에는 이 피프티 사태를 최악으로 끌고 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 편파 방송을 한 그것이 알고 싶다. 정말 최악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피프티 방송을 통해 신뢰를 잃었고 SBS의 스브스 뉴스, 영상 무단 사용 비난까지 밉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제가 이 내용 상세하게 전달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또 있습니다. 바람잘 날 없는 여름을 보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런닝맨이라는 SBS의 간판 예능 방송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한 특정 멤버가 우리 이건 안 했잖아 라면서 하체를 움직이는 행동을 보여줬는데 이것은 일명 이경영 밈이라고 해서
굉장히 19금 행동으로 유행하는 동작이었습니다. 물론 이게 유행이기도 하고 예능이기도 하지만 이 방송 프로그램을 미성년자도 본다라는 가정을 해봤을 때는 사실 경솔한 모습이었을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을 편집하고 방영하는 데까지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은 바로 방송사와 제작진의 책무입니다. 그런데 이것조차 그냥 방송이 방영됐다라고 하여서 맹비난이 또 추가되기도 했었죠. 뭐 이것만이 아닙니다. 며칠 뒤에는 SBS 직원이 레드벨벳 걸그룹의 조이라는 멤버에게 고함과 반말을 내뱉어 또 공문을 샀죠. 조이의 출근길 영상이 게재가 됐는데 사실 여기에 SBS 직원이 고함을 지르고 반말을 하고 빨리 들어가! 여기에 대해서 해명과 사과를 했지만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었다. SBS 방송사야말로 갑질의 표본이 아니냐 이런 여론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 상황 속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피프티 편이 후폭풍을 맞으면서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허술한 입장문에 불과하다 라는 이야기가 쏟아졌고 후속 방송을 예고했지만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피프티 멤버들의 가처분 소송이 기각 처리가 되면서 후속 방송 필요 없다. 후속 방송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지금 본인들의 잘못을 더욱더 인지해야 되는 상태이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SBS 바람잘 날이 없죠. 여전히 프로그램 폐지를 외치는 청원의 동의자 숫자는요, 폭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SBS 측에서는요, 과연 이 최근에 스브스 뉴스를 통해 한 유튜버의 영상도 무단으로 도용했고 어설픈 사과문을 게재했지만 그 사과문의 내용도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쏟아지고 있으면서 이 지상파 방송국의 가장 중요한 신뢰도 자체를 SBS라는 방송사가 잃어버리게 됐다. 이런 비판이 굉장히 폭등하고 있습니다. 피프티 사태가 이 국회에 법까지 새로 발의하게 만들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한 방송국의 미래조차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특히나 요즘 같은 시기에 학폭이라던가 과거에 문제점이 있었던 경우 빨리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얼마나 최악의 사태로 치달을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들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피프티 사태를 주시하고 있었던 많은 대중들은 큰 실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가운데에 피프티 멤버들의 500억 손해배상 소송 위기에 처했다라는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위약벌 감액이 안 된다. 자, 한번 내용을 볼까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그룹 피프티는 또 하나의 난관을 앞두고 있다. 원소속사인 어트랙트가 피프티 멤버들을 상대로 수백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어트랙트가 피프티 멤버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금액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전속계약서를 토대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전속계약서 15조 1항에 따르면 소속사 또는 가수가 계약서상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위반자에 대해 14일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해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이 항에는 기획업자가 계약 내용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가수가 계약기간 도중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목적으로 계약서상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가수는 1항의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계약 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직전 2년간의 월 평균 매출액의 잔여기간 개월수를 곱한 이 금액을 위약벌로 기업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약벌 금액을 추산해 볼 수 있는데요. 피프티의 음반 수익 내역이 명확하게 공개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업계에 알려져 있는 이들의 수익 내역을 대입해 유추해 볼 경우 2022년 11월 데뷔한 피프티는 큐피드가 빌보드 상위권까지 랭크되는 데이트를 쳤죠. 최소 수십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많게는 수백억 원까지 매출을 기록했다라고 분석하는 이들도 있는데, 만약 피프티가 데뷔 이후 발생시킨 매출이 약 45억 원으로 지켜봤을 때 평균 아이돌 책 계약 기간인 7년을 대입해보면 어트랙트가 이 피프티 멤버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금액은요, 무려 236억 원이 됩니다. 7년을 대입하여 45억 원의 이 매출을 대입을 해보면 손해배상 금액이 236억 원인데, 만약 이 매출액을 45억이 아니라 말했죠? 이 빌보드 상위권까지 랭크된 이 저작권료 수백억까지 바라보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약 100억 원으로 추상하는 경우 최대 500억 원이 넘는 금액까지 급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이 항의 위약벌 이외에 어트랙트가 피프티의 귀책 사유로 실제 손해가 발생한 금액 또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트랙트의 직접 투자 비용, 간접 투자 비용뿐만이 아니라 피프티가 광고를 거절해 발생한 손해, 해외 마케팅 중단에 따른 직접 영업 손실 비용 또한 포함될 여지가 크다라고 해요. 이 어트랙트가 피프티를 데뷔시키기 위해 투자한 금액만 약 80억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홍준 대표님은 이를 위해 자신의 수입차와 시계를 판 금액이 노모가 모은 9천만 원까지 합하여 이 피프티의 숙소 월세와 트레이닝 등의 비용에 사용이 됐는데, 실제 손해금액의 위약벌에 대한 금액까지 합한다면 이 어트랙트는 피프티를 상대로 최대 수백억 원, 아까 앞에 말씀드린 500억 원에서 끝나는 게 아닌 겁니다. 수백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511억 원에 9천만 원 합하면 대략 512억 원으로 잡고요. 80억 원을 합하면 대략 592억 원, 약 600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액과 위약벌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가처분 신청이 기각이 나면서 이번 분쟁에서 피프티가 승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말씀드렸죠? 한번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고 나면 이걸 뒤집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 이 엄청난 금액을 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법률 전문가 또한 이를 지적했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피프티의 매출액을 30억으로만 추정을 하여도 손해배상 금액만 300억 원에 달할 수 있다. 보통은 법원에서 아티스트 편에 들어주는 경우가 많아 손해배상 금액을 감액해주지만 피프티 사건은 문제가 달라 보인다. 손해배상 금액은 감액될 가능성이 높지만 위약벌로 나오는 금액은 대법원의 판례상 감액이 된 적이 거의 없다. 위약벌의 비중이 오히려 훨씬 더 높고 감액이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아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 원까지 손해배상 총액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피프티 멤버들 지금이라도 빨리 전홍준 대표님에게 돌아가지 않으면요, 이거 감당할 수 없는 상태라고 확신됩니다.